그러면은 한국 건축의 시원 양식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움집 형태에서 이제 지배 형태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배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의 수명은 50년 정도를 봐주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200년 정도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전이면은 그 1900년대 후반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은 이제 고려시대 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가 봉정사 극락전이라든가 수덕사 대웅전 등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5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이전의 건물들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도면이나 기록들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들은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비슷한 여러 살림 도구들, 그 다음에 주거 형태를 띄었던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4세기 때 제작된 가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물병인데요. 지금 모양을 보여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가운데 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굴뚝처럼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4세기 때 이렇게 집을 지셨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버려 가지고 지탱하고 있는데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해학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은 부실공사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이제 기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체 부분이 있고 위에 이제 지붕이 덮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몸체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아마 판문처럼 이렇게 나무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맞배지붕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는 부분이 이렇게 굴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병을 가지고 집을 아주 잘 묘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19세기에 제작된 연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벼루에 먹을 가를 때 이렇게 쓰는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의 형태도 아마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기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몸체부에 있는데 그리고 지붕부가 있는데 몸체부 보시면 기둥과 벽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벽 중앙에는 창까지 또 이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부는 기와지붕을 하고 용마루를 얹었고 그렇게 하고 내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우진각 형태의 지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체부 바깥쪽으로는 난간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집을 묘사를 잘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연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의 형태를 통해서 신라시대 때 집은 어떤 형태였을까? 가야시대 집은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로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쁜 그릇은 지금 고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골을 갖다 집어넣는 함인데 여기 보시면 집에 의한 장식의 문양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용되었던 문양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로인데 위에 지붕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골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위에 손잡이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의 기단부처럼 기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몸체가 있고 위에 지붕이나 아니면 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적 집의 모양과 아주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뼈를 보관하는 골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부는 보이지 않고 집의 몸체 형태가 있고 그리고 지붕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볼 수 있는 팔짝 지붕 형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를 보면 기와가 사용되어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호의 입구 부분은 문처럼 이렇게 표시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4개가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인방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두에서 또 우리가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두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기단부와 그리고 몸체부 그리고 지붕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몸체 부분에 보면 그 난간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지붕 부분에 보면 기와지붕 형태로 해서
모지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붕에 사용됐던 재료, 형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쌍용총 내부의 고분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양택이라고 한다면 죽어있는 사람의 집을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죽은 사람의 집도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옥에서 얘기하는 공포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윗부분에 이제 그 지붕 부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고분에서 보시면은 여기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기둥의 아랫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위에 부분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둥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기둥 부분과 다르게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로 얘기하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초를 이렇게 기둥 하부분을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몸체 부분은 육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 형태의 집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남원에 있는 몽심제, 사랑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건 육각 형태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중국의 영향으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부분은 주두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둥주자에 머리두자라고 하는데 여기 주두 형태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둥 윗부분에 옆으로 가는 부재가 가로 부분에 얹혀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글로 보면 시옷자처럼 되어 있고 한문으로 보면 사람인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공이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대공이라는 것은 한옥에서 지붕과 가로 방향으로 가는 지붕 위에 부분을 이제 도리라고 그러는데 그 도리를 받치는 부분이 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받쳐서 대들보에 연결해 주는 그 구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 대공이 각재나 아니면 원형재를 쓰는 반면에 여기서는 시옷자, 사람인자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옷자 대공, 인자 대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발굴 부분에서 그 일부 출토가 되기도 했지만 완전한 형체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벽화 상부 부분을 보겠는데 이것은 이제 말각 조정 천장 아니면 랜턴 데크라고 해서 이것을 모접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접어가면서 중앙 부분을 연결해서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천장 부분이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내부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고구려 시대 때 푸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갈고리에 그 고기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이 가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윗부분에 앞에서 설명드린 주도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은 우진각 형태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얇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것 쪽의 영향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시면은 한글로 보면 시옷자처럼 생겨 있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보면 사람인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 시옷자 대공, 인자 대공이 여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옷자 대공은 매우 나중에 건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안악 사무분에 있는 수령의 이제 그 실내 내부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은 커튼도 이렇게 젖어 있고 줄도 이렇게 젖어 있어 가지고 장식을 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택은 어땠을 것인가, 그 다음에 건축은 어땠을 것인가 라고 추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형태들은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한 기록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매우 소중한 건축적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 이제 중국 건축 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에서 건너왔고 그리고 백제시대 때 등을 통해서 일본에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건축 문화가 우리나라에 온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하항구조라는 것하고 방금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시옷자 대공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사진은 일본의 사찰 건축의 목탑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탑하는 석탑을 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왕궁탑이라든가 정림사지탑이라든가 이런 석탑을 연상을 하는데, 그 석탑 형태 이전에는 목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남아있는 법주사 팔상전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본의 목탑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층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일본의 사찰 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찰 건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찰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를 보시면은 처마 윗부분에 보시면 첨차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난간이 있는 가운데 그림 하부에 보면 난간 하부에 대공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자 대공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도 부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첨차와 소로라고 그러는데, 기둥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 결구되어 있는 그런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시오자 대공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화암사라고 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소박한 절인데, 이 절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극락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대웅전이 되는데, 이 극락전에서 보시면은 공포가 이렇게 기둥 위에 올라가 있고, 기둥 사이에 공포가 하나가 더 있고, 가운데 칸에는 공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이 공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한다고 해서 기둥주자 사이간자 주간포작이라고 그럽니다. 주간포작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둥 위에 이제 포가 있는 경우는 주심포 형식이라고 그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더 있는 경우는 다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될 텐데, 앞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다른 건물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용머리처럼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넓은 판이 이렇게 끼워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보고 하항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건축이 이렇게 처마를 길게 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마를 길게 빼기 위해서 도리를 길게 빼주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부재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고급적인 기술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도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목을 얹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도리 밑에다가 연목을 깔아 가지고 눌러서 이 연목을 길게 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붕 처마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항 구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 건축학자들은 한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건축 문화라는 것은 중국의 건축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전파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그 일부 극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건축은 중국의 건축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것은, 이 한국에는 하항구조와 시오자 대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오자 대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벽화에 나타나기도 하고 발굴해서 일부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항구조에 관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주 화암사에서 하항구조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항구조를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완주 화암사에 하나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하항구조가 일반적이라는 데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얼만큼 뛰어나냐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하항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강목 정도로 네모진 부재를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완주 화암사의 하항구조는 앞에 부분은 용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은 삼각형의 기하학적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무늬로 가공하기도 힘든 판에 이 부재를 가지고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하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한우 건축 기술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화암산은 우리한테는 매우 소중한 건축 문화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화하는 측면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부여에 가면은 백제 역사 재현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백제 시대 때 주거지를 닮은 그런 모형들을 복원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반 주거지가 있고 한쪽에는 사찰도 있고 한쪽에는 궁궐도 있고 그리고 목탑도 이렇게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누각 건물을 이렇게 문루 건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 분위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대형 건물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주요 키포인트는 하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툭 튀어나온 방형 부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항입니다. 완주 화암사설은 앞에 부분의 장식은 용머리를 장식을 했고 뒤에 부분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방형 부재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하항의 구조 형태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기술이 얼마큼 발달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백제 제현단지에 있는 목탑 건물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오른쪽에 있는 단묘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층을 쌓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위에 층까지 같이 공사를 한 게 아니고 1층을 지은 다음에 다시 2층을 올리고 2층을 지은 다음에 다시 3층을 올리고 3층 지은 다음에 4층으로 층을 올린 이런 목탑 건물입니다. 이름하여 이것 보고 적층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층식 구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못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한국 건축의 특징 맞춤과 이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옥에 관한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 때 건축 기술을 이렇게 백제 재현단지에다 이렇게 재현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절 건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기단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몸체부가 되고 그리고 지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부, 몸체부, 지붕부로 되고 몸체부는 다시 기둥과 벽체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붕은 목재의 그 가구부하고 위에 그 기와지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옥의 시원은 움집의 이후에부터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지상의 집으로 발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한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일본에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